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대한민국에선 큰 행사가 있었죠.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정부 부처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주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참 많은 헌신과 노력 끝에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정상회담들이 있었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 엄청난 이제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벌어졌던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담 모두 다 이제 매우 큰 회담이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불확실성을 제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변화를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과제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갈 길이 좀 명확해진 것이 에이펙 정상회담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담 치르고 이제 좀 쉬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돌아오는 11월 22일, 23일에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인 이제 요하네스버그에서 G20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말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연이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이펙이라는 이제 정상회담이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적 범위라면 G20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국 20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것이니까 그 중요성은 그만큼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G20 사우스 아프리카 2025 해가지고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G20 회원국이 몇 개일까요? G20 회원국은 당연히 20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얼마 전까지는 정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G2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19개 회원국의 그다음에 1개 국가연합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G7 국가 플러스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유럽연합이 이제 지역연합으로서 가입을 해서 총 20개의 연합체 그래서 G20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2023년에 아프리카 연합 AU라고 보통 이제 영어 약자로 쓰는 아프리카 연합이 정회원 자격을 이제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G20 회원국들과 더불어서 이제 제일 하단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표시하는 요 깃발이 보이시죠? 아프리카 연합의 이제 슬로건입니다. 어떻든 이제 21개 전체 연합체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명칭을 G21으로 이제 바꿀 것 같지는 이제 않고 일단은 G20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G7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로 1970년대 서방 국가들이 경제력이 압도적으로 높을 때 이제 만들어진 모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 7개 국가 모임이라고 하지만 주로 서방 국가에 좀 집중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G20 같은 경우에는 강대국 그리고 각 대륙별 주요 국가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이제 여러 가지로 중요한 논의들을 하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국가들이 존재를 합니다만 그 국가들을 이제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때 맞춰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7, G8, G20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G7 같은 경우가 제일 범위가 좁고 G8 같은 경우는 여기에 러시아가 포함되는 거고 G20는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다시 포함되는 이제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G20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이제 보면 1999년에 원래 재무부 장관들끼리 돈을 만지는 재무부 장관들끼리 이제 모이는 G20 재무부 장관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무장관 회의가 연례적으로 계속 개최가 되다가 이제 2008년에 이제 이것이 행사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11월 14일 날 워싱턴에서 이제 정상 간 회의로 이제 격상이 되면서 이제 G20 정상회담으로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그리고 2009년 피츠버그 회의를 통해서 상설화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개최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G20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더 강하게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몇 번의 G20 회담이 개최됐냐라고 하면 이제 19번 이제 회담이 개최됐고요. 이번에 이제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이제 20번째 G2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오래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서 개최되느냐? 내년에는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에서 개최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G20 마이애미라고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꽤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G20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참 깊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G20 회담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순간을 잘 기억을 합니다.
되게 가슴 벅차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포함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게 정말 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과거 2010년에 서울 코엑스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많은 인물들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그 뒤에 보면은 메르켈 독일 총리 모습도 보이시죠? 여러 정치인들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당시에 제가 제일 기억났던 거는 이제 코엑스가 대대적인 공사를 했었죠. 코엑스 전시장도 지금처럼 대단히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상들이 모이는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삼성역이 이제 무정차 통과되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이제 있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아까 이제 G20 회원국들을 쭉 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럽의 전통적인 강호라고 할 수 있는 뭐 네덜란드,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들어가 있단 말이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좀 도와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관심을 기울이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G20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뒤에서 많이 도와줬고 그 덕택에 우리는 이제 G20 회원국으로서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G20 같은 회의는 도대체 이거 해서 뭐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글로벌 어쨌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주요한 플레이어 20개 나라가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적인 지위를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의 입장을 이런 회의에서 반영을 시킴으로써 뭐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과제를 국제적인 공조화해서 잘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G20 회의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런 국제 회의라기보다는 우리와는 꽤나 인연이 깊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개최되는 G20 회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최남단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 다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구본 연구소는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참 옛날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에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프리카 대륙에는 총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거 다 맞추기 시합하면 의외로 어렵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UN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4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연합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5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사회에서는 아직 인정을 못 받는 한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이제 인류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그러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원, 많은 가능성이 있는 대륙이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많은 오해를 그동안 사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아프리카의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보통 쓰는 지도, 지금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화면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뭐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봐도 뭐 그닥 뭐 별로 크지 않은 대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쪽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50개 이상의 나라가 있습니다만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도의 착각입니다. 지금 지도 다시 보시죠. 지도 보시면은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섬,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이야기하는 그린란드 섬이 있습니다. 면적이 2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엄청 크죠. 대한민국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20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 북단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제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랑스하고 연관이 깊죠. 이 알제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화면상 보고 있는 지도로 보면은 훨씬 작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면적은 24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린란드보다 훨씬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한 지도가 아프리카 대륙을 상당히 위축시켜 보이는 그런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지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왼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이제 동유럽 전체, 그리고 뭐 독일이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을 다 빼곡하게 집어넣으면 대략 아프리카랑 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러시아와 비교해봐도 러시아를 아프리카 대륙에 배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세로로 꽂아놓고 나면 좌우로 엄청 많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알래스카까지 포함해도 넉넉하고요. 중국, 브라질, 유럽 전체 그리고 인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이 대단히 거대한 대륙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은 젊은 대륙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령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현상도 점점 확산되고 있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저출산에서 가장 이제 세계적으로 앞서 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많은 인구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각 대륙별로 앞으로 인구가 2100년까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어느 대륙도 아프리카 대륙 지금 혼자 막 튀고 있죠. 혼자 튀고 있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빼고 나면 모든 대륙의 인구들은 이제 정점을 찍었거나 조만간 정점을 찍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은 2100년이 되면 아프리카 대륙 혼자만 25억 이상의 인구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2100년쯤 되면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프리카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당장 뭐 2100년은 너무 멀고 2050년까지만 비교해봐도 아프리카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유럽 대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뭐냐?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 발전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어쨌든 인구가 적절하게 늘어나주는 것은 상당히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는 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프리카 대륙 얼마나 경제 성장하고 있나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4년 이제 통계인데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제 10%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니제르 같은 경우는 이제 12.8%, 그다음에 세네갈, 르완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뭐 8%, 7%대고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6%대 이상의 이제 경제 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씩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라고 그러면 12년이 지나면 경제 사이즈가 2배로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최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제 광대한 이제 지하 자원입니다. 많은 자원들이 있죠. 세계 광물 자원의 3분의 1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유 매장량의 7.2%, 천연가스의 6.9%가 매장되어 있다라고 그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원유, 가스들이 점점 많이 발견되고 있죠. 그러니까 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은 자원들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얼마나 많은 자원이 있는지를 지도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이 지구본 연구소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DR 콩고, 아프리카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발트를 비롯한 이런 자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대륙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손가락 안에 드는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자원들을 점점 이제 많이 채굴을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성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핵심 광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광물들, 그 중에서도 이제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같은 이제 2차 전지에 필요한 4대 광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는 매우 매장량이 이제 풍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발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런 아프리카와 적절한 관계를 잘 형성하면 공급망을 당연히 다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 가운데 보이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발트의 70% 이상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날 손에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 이제 보시면 수많은 광물 자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알루미늄 같은 이제 일반적인 광물 자원서부터 뭐 탄탈륨이라든지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보크사이트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광물 자원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물들 중에 상당수는 아프리카 대륙에 많이 매장이 돼 있고 이러한 광물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현대 문명의 많은 이기들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눈치 빠른 그리고 이러한 광물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제 대규모 광물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여러 투자들을 과거서부터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오틴토라든지 BHP라든지 이런 광물 메이저 기업
최근 들어서는 이제 BP라든지 로얄 더치셀 같은 이제 에너지 메이저 기업들도 아프리카에 대한 이제 투자와 여러 가지 탐사 활동들을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밝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떻게 보면은 눈에 띄는 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아프리카 대륙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륙이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대한 마천루들이 여기저기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옛날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다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는 느리고 누구는 좀 빨리지만 어쨌든 다 똑같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통해서 돈들이 벌어들이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소득,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육과 그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는 거죠. 중산층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이제 지속적인 소비, 안정적인 소비를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돼 있는 여러 산업들, 상업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정말 화려한 이제 쇼핑몰이 보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디냐? 뭐 우리나라 같지는 않고 중동 또는 남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남아공에 있는 대단히 큰 이제 대형 쇼핑몰입니다. 어느 나라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이제 화려한 이제 이런 쇼핑몰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아프리카도 점점 중산층이 늘어나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덩치가 좀 크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가 좀 큰 나라들, 뭐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그리고 케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증가할 것은 확실한데 도대체 얼마나 증가할 것이냐라는 차이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쨌건 이 거대한 대륙에서 점점 많이 증가하는 중산층들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우리가 제조업에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봉제, 의류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발하게 이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만든 의류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는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에서 했던 봉제업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다음에 중국에서 방글라데시로, 그리고 다시 아프리카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각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제업을 이제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서가지고 무슨 작업들을 하는 모습인데 휴대전화를 조립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최근 들어서 중국과 합작한 여러 가지 독자적인 브랜드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이것들이 아프리카에서 뭐 이티오피아를 비롯한 뭐 나이지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곳에서 조립 활동들을 통해서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그러한 전자제품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남아공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조립 또는 자체 생산 등등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인건비도 저렴하고 그다음에 많은 광물 자원도 묻혀 있고 특히나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랑 가깝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생산 거점화하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아프리카 대륙에는 FDI라고 하는 해외 직접 투자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보시면 2023년, 2024년 이 1년 사이에 비교해 보면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보면 FDI가 한 75%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은 그에 비해서는 약간 좀 뒤처진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에서 많은 투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 그 증가폭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하는가를 보면 프로젝트 숫자로 보면은 미국이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은 돈이 있죠. 돈 규모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중국이 가장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들을 늘려가면서 점점 아프리카의 경제 활동에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러한 기회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과거 중국이 이제 했던 것처럼 경제 특구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요하네스버그 근처에 있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제 경제 특구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린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기업들을 이제 집적화시켜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특별경제구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인프라, 그러니까 뭐 철도라든지 도로, 뭐 항만 이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 그리고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점점 매년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확실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프리카라는 이러한 곳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점점 발전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대륙에서 처음으로 G20 회담이 개최된다라는 점들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G20 개최국이 이제 의장국을 맡으니까 당연히 남아공이 이제 이 G20 이제 의장국인데, 이 의장국은 이제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여러 가지 물밑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의 대표 주자로서 아프리카의 가치관 그리고 아프리카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세계적인 방향과 조화를 시키면서 좋은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테마를 제시를 하고 있죠. 연대, 그 다음에 평등, 그리고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아프리카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아프리카 대륙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륙에 50개가 넘는 나라, 앞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차원에서는 당연히 연대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서로 힘을 합쳐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의 불평등은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어떤 부의 불평등도 있지만 이것들을 G20 같은 회담을 통해서 보다 평등하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잡아 나가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일방적인 자원을 캐간다든지 해서 약탈적인 경제 발전이 아니고 지속 가능한 그러한 발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가 이번 G20 회담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의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세계적인 주요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경제 발전을 비롯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처럼 태양광 에너지가 매우 좋습니다. 햇빛 좋은 지역들이 많죠. 그리고 풍력도 좋은 지역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 즉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건설하고 이것을 연결하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직까지 전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안가에 있는 국가들이 좀 상황이 난 편이고요. 내륙 국가들이 이러한 전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태양광 패널을 설치만 하면 바로 전력을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전기라는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는 전 세계 태양광과 관련된 자원의 한 60%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으로 태양광에 유리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에너지 관련 투자 중에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중에서 아프리카 대륙에는 한 3%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사하라 사막 이남에서는 6억 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 없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진한 색깔로 보이시는 곳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낮기는 하지만 폭발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력 발전, 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이렇게 탄소 배출 없는 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종합을 해보면 거의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U와 더불어 가지고 아프리카 전역에 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고 주민들이 저렴한 에너지 그리고 전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난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기구 특히나 이제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은행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개발은행 이 두 곳이 공동으로 2030년까지 3억 명한테 이제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친환경 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연료를 통해서 이제 주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한 전기 공급을 위한 이제 프로젝트를 개시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션 300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모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은 재생에너지라고 판단하고 여기에 대한 많은 투자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 대륙은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국가고 그러한 잠재력을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리고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제 아프리카를 미래를 위한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낯설고 그다음에 좀 먼 대륙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보면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만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점점 봉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관세 15% 관세라는 걸 통해서 이제 FTA라는 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이라든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여차하면 다시 또 관세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글로벌 보호주의가 점점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에 이제 무기화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익숙한 방식, 이게 편하고 좋고 내일 잘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대상이지만 여기에 계속 얽매일 필요는 없다. 즉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파트너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아프리카 그러면은 이제 막연하게 앞으로 미래에는 괜찮은 시장이 될 거야라는 이제 먼 미래의 어떤 파트너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다른 국가들처럼 아프리카를 조금 더 가까운 지금 당장에 우리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앞으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주력 시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G20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를 우리의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장으로서 좀 전환하고 개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기울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의 교육 규모를 보고 있으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는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추세들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제 극복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G20 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부 그리고 코트라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G20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아프리카로 이제 모시고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바이어들과 이런저런 이제 인터뷰 그리고 협상,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이러한 이제 아프리카 권역별 경제협력 행사도 지금 진행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낯설고 아직까지는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멀게 내버려둘 수만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그러한 곳이지만 많은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기반들이 좀 더 확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이제 한 1,300억 달러 정도로 수출하는 이제 중국은 너무 먼 이제 문제고 한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한 400억 달러 이상을 수출을 하고 있죠. 이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액수는 아직까지 조금 갈 길이 좀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기존의 시장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뭐 스리랑카라든지 방글라데시 이런 곳으로 갔고요. 80년대에는 선진국 시장으로 가서 공장을 지으면서 관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우리는 다변화를 통해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러한 이제 전통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구, 자원 그리고 성장, 잠재력 모두가 이제 갖춘 신흥 경제권으로서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는 점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를 조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좋은 파트너로 삼고 우리가 좀 취약한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가지 협력 파트너. 단순하게 물건을 판다라는 걸 떠넘어서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교육을 시키면서 개발 협력, ODA 같은 것을 통해서 보다 우리와 친숙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육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좀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대상으로 좀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냥 우리가 막연히 좀 멀고 가난한 동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이에 아프리카 대륙은 나름대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프리카 대륙을 중국을 필두로 많은 강대국들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여러 가지로 관계 강화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아프리카 대륙과 미래를 함께 설계해보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대륙과 여러 가지 협력을 같이 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1950년대, 60년대부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정체 정상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회담을 하는 중국, 아프리카 정상회담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아프리카를 둘러싼 또 강대국들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프리카의 현재만 보기보다는 아프리카 대륙이 갖고 있는 잠재성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젊은 대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대륙입니다. 이러한 대륙이 보여주고 있는 역동성과 미래 잠재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구본 연구소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주로 아프리카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신흥 국가들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를 해왔는데 이번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또 한번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한 재미있는 모습들을 소개해드리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G20 회의와 관련돼서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보다 많은 분들께서 아프리카 대륙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여러 가지로 좀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